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산업과 국력의 진짜 민낯을 전하는 지금 일본 열도가 단단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일 정상회담 때문이 아닙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초대형 변수 속에서 일본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현실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이제 단순한 원유 소비국이 아니라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지탱하는 핵심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5월 19일 경북 안동. 무려 105분 동안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뜨거웠던 의제는 예상 밖에도 에너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공급망 위기와 LNG, 원유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외교 회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회담 직후 일본 내부에서 터져나온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만 유리한 협력 아니냐는 반응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기름을 원하면 북도부터 내놓으라는 극단적 댓글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일본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일본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될수록 가장 위험해지는 쪽이 오히려 일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재 일본은 원유 비축량만 놓고 보면 분명 강국입니다. 절대 물량 자체는 한국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건 단순 저장량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 실제로 고품질 석유 제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이 등장합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정제 능력은 하루 약 340만 배럴. 세계 5위권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설 규모입니다. 울산, 여수, 온산. 대한민국의 초대형 정유단지들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정유시설은 세계 3위권이라는 압도적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건 단순 공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항공유와 석유 제품 흐름을 좌우하는 전략 거점입니다. 반면 일본은 어떨까요? 의외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유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대형 정제 설비 경쟁력은 한국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이미 한국산 석유 제품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일본 석유 제품 수입 가운데 한국산 비중은 무려 36.6%. 단숨에 1위였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 내부에서도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일본인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은 도움받는 나라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본 산업계는 한국 정유사들이 공급량을 줄일까봐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이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단 3일만 공급이 흔들려도 일본 물류망과 산업 생산 라인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 위기까지 겹치면서 그 공포는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독 집착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항공유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항공유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절대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정유업계가 항공유 수출량을 조절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해 3월 대한민국 항공유 수출액은 무려 1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단 한 달 수출 규모입니다. 게다가 일본으로 향한 한국산 항공유는 전년 대비 거의 9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상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유 수입 물량의 80% 이상이 한국산이라는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CNN과 블룸버그에서도 최근 한국 정유 산업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는 한국이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의 조용한 패권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항공유는 아무 나라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기름처럼 단순히 정제한다고 끝나는 영역이 아닙니다. 비행기는 영하 수십 도의 초고공을 날아다닙니다. 그 극한 환경에서도 연료가 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엔진 내부 수백 도의 고열에서도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발생하면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항공유는 단순 석유 제품이 아니라 국가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가장 까다로운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를 확보해버렸습니다. 특히 SK에너지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같은 한국 정유사들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초정밀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업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유시설의 무서운 점은 단순 생산량이 아닙니다. 바로 안정성입니다. 세계가 한국산 항공유를 신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품질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납기 지연도 적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특유의 빨리빨리 시스템과 초고속 물류 대응 능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해외 에너지 업계에서는 한국 정유사들의 에즈 대응 속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엔지니어가 움직이고 공급 차질이 생기기 전에 대체 물량 확보에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 기업 경쟁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DNA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반면 일본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원유는 많지만 정작 고부가 정제 경쟁력과 공급망 유연성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나프타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일부 포장 인쇄 산업에도 차질이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과자 봉지를 흑백 인쇄로 돌리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에너지 공급망 내부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취약한 구조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항공유 협력을 유독 강조한 겁니다. 단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은 알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가 길어질수록 결국 믿고 의지해야 할 정유 허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들은 직접 한국을 찾아와 안정적 석유 제품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호주는 더 노골적입니다. 현재 호주 석유 제품의 약 90%가 해외 수입인데 그 최대 공급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산 점유율만 약 30%. 그래서 호주 정부는 아예 한국과 에너지 안보 공동성명까지 체결하며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국가가 됐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친 수준의 정제 기술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지류를 초정밀 분해해 고부가 석유 제품으로 바꾸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울산과 여수 국가산단은 단순 공업단지가 아닙니다. 거대한 에너지 변환 기지입니다. 원유를 가져와 항공유와 경유, 나프타,
석유화학 원료로 완전히 재탄생시키는 초거대 산업 생태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 겨우 소비하는 제조 국가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 허브 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동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그 존재감은 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릴 때마다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글로벌 항공유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각국 정부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한국 정유업계는 단순 수출 기업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상 전략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유시설이 멈추는 순간 아시아 태평양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직후 일본 내부에서 이상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한국만 유리하다는 말을 하지만 정작 속내는 다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항공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조절하면 일본 경제가 받게 될 충격이 상상 이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산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정유업계의 공급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자존심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 정유 산업은 구조적 한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 수익성 악화, 정제 설비 축소, 여기에 친환경 정책까지 겹치면서 과거 같은 초대형 투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정반대 길을 걸었습니다. 끊임없이 설비를 고도화했고 고부가 항공유와 석유화학 제품 중심으로 체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흐름이 반도체 산업과 너무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본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를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삼성전자 2028년 영업이익 예상치였습니다. 무려 약 500조 원 수준.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한 기업의 영업이익이 일본 상장사 상위 100개 기업의 영업이익 합계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퍼진 것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오타 아니냐? 왜 일본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느냐? 과거 세계 전자산업을 지배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조가 지금 정유산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아시아 산업 최강국이었습니다.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일본 기업들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시대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서도 대한민국이 치고 올라왔고 에너지 공급망에서도 한국 정유업계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HBM과 AI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일본 내부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감은 에너지 산업에서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단순 제조 경쟁력뿐 아니라 산업 인프라 핵심 분야에서도 한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일본은 한국을 도와주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대한민국의 공급망 안정성과 정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안동 정상회담은 그 현실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상징적 장면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 질서는 냉정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위기 상황에서 누가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 답 가운데 하나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가 길어질수록, 항공유 시장이 흔들릴수록,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커질수록, 대한민국 정유 산업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폭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이제는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저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